안녕하세요. 마감 클래스 이관무 전문가입니다. 자, 일단 지수의 동향에 대해서 데이터적으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요. 내내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꼭 조정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번 주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내일장에 대한 준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장에 대한 포인트 보도록 하죠. 이번 주 줄곧 외국인,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외국인의 수급이죠. 자, 외국인들이요, 이번 주에 내내 수급을 관망을 했습니다. 매수를 안 해줬어요. 중요한 거는요, 단점은 매수를 안 한 게 단점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안 팔았다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은 장중에 항상 조정을 보였다라는 거, 이번 주 지수의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인데 이번 주에는요, 경기 민감 섹터보다는 중소형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빠른 매매가 좀 성행이 되었던 그런 시장이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지수에 대한 흐름들은 코스닥 지수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의 장중 흐름의 모습인데요. 장 초반 때 오전 장에 꼭 조정을 받고 오후장 후반까지 시장에 대한 관망세가 계속 이어졌었고요. 자, 이런 모습은요, 일주일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자, 한눈에 보아도 시장에 대한 기조가 하락 추이를 계속 보여주었는데 장 초반 때는 미증시를 보면서 출발 괜찮았지만은 장중에는 꼭 이렇게 조정을 보였다는 점. 이게 일주일 내내 장중 시장의 흐름 동향이었습니다. 자, 전체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코스닥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 계속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입니다. 일단 이런 가운데서도 시장에 대한 기조가 사실 좀 부지런한 매매가 많았었죠. 전체적인 지수에 대한 움직임은 둔했지만요. 뉴스가 많은, 개별적인 뉴스가 많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장에서는 오히려 좀 빠른 매매가 더 필요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수급이요, 사실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시장 참여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의 마감 모습인데요. 자, 외국인이 코스닥, 코스피, 이제 코스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은 월 초만 해도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보시면은 사실 오늘 장 막판에 외국인의 순매수세로 전환되긴 했지만은 300억 규모가 사실 시장을 크게 투자 시민을 이끄는 수급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주일 내내 관망하는 수급이었다. 마이너스도 사실 매도라고 보긴 좀 어렵죠. 사는 것도 아니고 파는 것도 아닌 시장을 관망하는 수급이었다. 자, 그러면 지수 자체가 수급이 매도가 되지 않으면서 지수가 내려오는 시장.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만약에 매수 같은 경우는요, 매수하고 싶은 사람 마음입니다. 언제든지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매도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도는 만약에 내가 손실 본다라면 빨리 던져야겠죠. 근데 지금 시장을요, 손실을 보는 시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지켜보는 거죠. 그럼 이런 장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하락하는 추이가 힘이 없어 보이지만은 매도가 없는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도 종목을 잘 쥐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뉴스가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그런 뉴스들 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포인트, 개별적인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에는요,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쯤에 나왔던 뉴스들이긴 한데, 자, 부산 지역에서 80조 원 규모의 구리가 매장될 것으로 예측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요, 돼지 열병도 마찬가지였고 미세먼지도 마찬가지였는데, 자, 이렇게 키울 만한 아주 중요한 섹터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뉴스의 힘으로 해서 종목에 대한 이슈화가 연속되면서 종목에 대한 탄력을 움직여주는 그런 시장이다. 자, 우선은 이 부산 80조 원 규모에 대한 구리 매장량으로 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한가를 갔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목, 아침에 가장 빠른 추세가 나왔던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출발 때부터 해서 이 대창과 이구산업이 상한가에 직행했습니다. 자, 우선은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대창 같은 기업은 최근에 거래량이 상당히 저조했어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이렇게 분출되면서 장 초반에 이미 상한가 도달을 했었고요. 이구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선은 이구산업과 대차뿐만 아니라 비철금속들이 오늘 장 초반의 움직임을 다 같이 해주었는데요. 사실 시장에 대한 환경 자체가 이 부산 지역의 80조 원 규모 상당히 크게 기대가 되는 매장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과 같이 유가에 대한 상승, 달러화에 대한 강세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도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원자재를 기초원적으로 다루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마진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또 시장 환경과 함께 움직일 수 있었던 시장이기도 했는데 일단은 뉴스가 더 적극적으로 나오면서 강한 움직임 나와주었고요. 또 특징적인 것이요. 오늘 상한가를 보였던 종목들이 모두 다 이 뉴스를 동반했던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뭐 동일철강이라든지 화인베스트일이 그런 종목이었고요. 또 여기서 특징적인 종목이요. 오늘 수산중공업이라든지 또 해인 이와 같은 종목들도 기본적인 광석을 다루는 또 광석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동반 움직임이 나왔고요. 또 여기에 한국내화도 오랜만에 반등을 내었습니다. 일단 이 종목들 방금 언급했던 종목들은요. 수산중공업, 해인, 한국내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당연히 아실 겁니다. 이 대북 경협주 중에서 북한 광물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새로운 뉴스를 찾고 오름세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이 주가로 보고 이야기를 드리면요. 자, 가장 큰 음봉의 차트가 있었던 이날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었던 날이었죠. 대북주들이 다 대부분 이날 급락을 보였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에 횡보를 하거나 오랜 기간 동안 흘러내렸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종목들이요. 이제는요. 북한에 대한 색깔을 빼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잡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예를 들어서 뭐 수산주라든지 또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이 DMZ 직접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자, 오늘은 광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요. 부산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북한에 대한 색깔을 빼면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고 있는 형태이다. 이렇게 종목을 좀 달리 봐야 된다라는 것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게 참 특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것 같고요. 대북주에서요. 대북 색깔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북주들이 새로운 모멘텀을 찾는 것들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대북주에 얽매여서 주가가 올라가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주가가 텐션을 갖기 위한 새로운 재료를 찾고 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뉴스가 상당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이 뉴스가 상당히 좀 반가웠는데요. 반가우면 안 되겠죠, 참. 예. 자, 중국인 여행객에게 이 휴대식품에서 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자, 이제는 이 돼지열병에 대한 뉴스가요. 판이 한 번 더 바뀝니다. 자, 우선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됐다는 얘기 때문에 백신 혹은 방역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올랐고요. 자, 그리고 저는 이 가운데 가장 최선호주로 사료주를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방역도 신경 쓰겠지만은 사료, 잔반철에 대한 부분들을 규제를 했어요. 새로운 사료를 써라. 그러면 사료주를 만드는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되겠죠. 그런데 이제는요,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 듯한 뉴스가 나왔어요. 확산에 대한 걱정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요, 사실 계절적인 요인이기도 하고 또 혹은 일시적인 사회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메르스, 지카, 신종플루 이와 같은 질병에 대한 뉴스를 접했을 때 주가에 대한 흐름들이 어때야 왔느냐? 한국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 걱정된다, 우리나라 유입될까? 유입됐다. 이런 형태로 해서 상당히 연속적인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자, 단순한 뉴스긴 하지만 이 뉴스가 이 돼지열병에 대한 이 우려를 더 키울 수도 있다라는 것. 저는 이 뉴스를 아주 좀 예의주시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뉴스 하나 기사글을 발췌했습니다. 뉴스글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중국인 여행객이 가지고 있었던 피자에서 뭐 돼지, 소세지, 뭐 그 밖에 다른 재료로 해서 아프리카 열병과 동일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중국에서 군사랑에 입국을 했는데 우선은 이 가까운 시일 안에는 농가를 방문하지 말아라는 경고 조치를 주긴 했습니다. 자,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게 좀 자극적인 뉴스가 될 것 같고요. 이 뉴스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온다라면은 주가의 변동성도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굉장히 좀 빠른 변동성을 보이기 때문에 좀 투자에 대한 노하우, 투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주에 대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연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저는 계속 외국인에 대한 수급, 매도가 없으면 시장을 쫄지 말자, 보자라고 했었는데 걱정되는 내용은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 대한 변화 요인이 무엇일까 찾아보면요. 가장 큰 요인은 원달러 이 환율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달러화는 강세되고 있고요. 신흥국에 대한 환율은 계속 변동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의 원달러도 마찬가지로 기록적으로 본다면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 오늘 장중에서도 환율 상승이 상당히 눈에 보이게 나왔습니다. 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요. 환차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나가기가 쉽습니다. 나갈 우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돼요. 근데 오늘까지 이번 주 내내 환율은 상승 정말 빨랐지만은 나가지 않았다. 그 안에 전기전자를 담기도 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직은요, 이 뉴스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 제가 장중에도 또 이 방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자, 환율에 대한 상승은 상당히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외국인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우리가 걱정할 것이냐? 일간, 하루에 외국인의 매도가 3천억 이상 나갈 때, 그때는 좀 주의하자. 나가지 않는다면은 시장 적극적으로 뉴스를 돈으로 만들고 또 매매 적극적으로 하자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에 대한 관점은요, 두 가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그리고 중국입니다. 자, 내용들 보면요. 자, 시스템 반도체, D램, 낸드 플래시. 자, 메모리 반도체하고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적극적으로 설비 투자를 늘렸어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서 바로 그제 이 133조 원 투자를 했죠. 자, 그동안은요, 여러분들이 메모리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시스템 반도체만 보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요, 다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은, 장비에서, IT 기기에서 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기능을 더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기억 저장 장치, D램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사물 인터넷이 시스템 반도체로서 이루어지면요, 낸드 플래시와 같은 소재가 또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시장을 전체적으로 모두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모두 다 동반 성장할 겁니다. 같이 보셔야 돼요. 수남에 나옵니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속에서는 제가 차량용 반도체를 강조드렸던 내용도 기억하시죠? 이런 것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다음 주는 반도체, 중국 두 가지입니다. 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요, 중국에 대한 관광객 연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죠. 면세점, 화장품 종목들 최선호주고요. 자, 다음 주 5월 2일에요. 한국과 중국의 항공 노선을 늘리자라는 얘기가 3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을 노선에 대한 부분을 배정을 5월 2일 날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배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은 항공주들도 보겠지만은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소비주를 보셔야 돼요.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또 여기에 중국 이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노동절이 진행이 되는데요. 관광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키우게 간다라면은 게임 파노, 또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키운다라면은 주요한 산업재들에 대한 쿼터제 확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일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는요, 중국에 대한 키워드를 잊지 말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감 클래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